수식으로 쓰거나 어떤 수학적인 공리라도 만들어서 체계를 좀 지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보호의 이론이 나온 지 12년이 지난 후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낸 양자역학을 저희는 오늘날 행렬역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절대 지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한테 양자역학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양자역학의 기본, 하이젠베르크는 보호의 이론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그 이론을 싫어하는데, 싫어하지만 너무나 잘 맞아요.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하냐면은 1m 궤도, 반지름의 궤도에 있던 전자가 사라져서 2m에 나타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중간 과정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궤도를 설명할 수 없는 걸까? 여기서 하이젠베르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 7월 달에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이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4살이었고요. 24살의 나이로 단독 저자로 논문을 씁니다. 어떤 기성과학자도 이 이론을 지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이젠베르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왜 우리는 전자가 1m 궤도에서 2m 궤도로 갈 때 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누구도 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보지 못한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 우리 이 거시세계의 운동이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가정하는 걸까? 이상하죠? 따라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측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론을 구성해보자. 이게 도약입니다. 자, 여기 원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는 원자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보는 원자는 저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인 그런 것들은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원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여러분이 보는 건 원자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원자가 내놓는 빛입니다. 원자가 빛을 내는 이유는 보호가 얘기한 정상 상태를 전자가 넘나들기 때문에, 양자 도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죠. 이거 이외에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생각이 이래요.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 속도가 얼마인지를 더 이상 묻지 말라. 그걸 구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오로지 원자는 빛을 내는 이유는 정상 상태와 정상 상태들 사이를 넘나드는 관계. 그래서 1번 상태의 에너지, 2번 상태의 에너지, 1번과 2번을 넘나드는 어떤 비율, 확률, 1번과 3번 상태의 에너지, 1번과 3번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숫자들, 이것들의 집합만이 원자라는 겁니다. 정말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듯이 우주는, 만물은 수다라 그랬는데요. 이런 숫자의 집합이 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배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둑판을 보시면 바둑판에 눈금이 이렇게 보이고 네모칸이 있잖아요. 그 네모칸 하나하나의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들로 되어 있는 바둑판의 숫자 집합이 바로 행렬이라고 부르는 건데, 수학에서는 이것이 원자다는 게 하이젠베르크의 답이죠. 하이젠베르크는 당시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다는 개념을 과감히 버린다. 오로지 측정 가능한 물리량만 가지고 양자역학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뭐 1장에서는 저자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유명한가요? 이게 플라톤이 대화편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따지면 이제 자연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분도 자연철학자시기 때문에 물리학, 뭐 생물학, 천문학, 천체학 같은 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이제 세 개의 구성 요소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물, 불, 흙, 공기입니다. 근데 요게 정다면체 형상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보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3 때 이런 책을 보는 거. 그러면서 티마이오스라는 게 그리스어 실력을 새롭게 하는 데는 잘 활용됐는데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그런 좋은 점은 물질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세계를 다루는 가장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이거를 백그라운드 이거는 마지막까지 넣을까 말까 하다 자료는 있거든. 넣지 않았는데, 이게 환원주의라는 건데, 환원주의와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라고 해. 근데 시스템적 사고라는 말은 요즘 다른 말로 좀 쓰이다. 환원주의는 뭐냐면은 복잡한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 낮추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구조가 복잡한데, 이 구조가 섞여 있고 얽혀 있고 막 얽혀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딱 빼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능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천동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요것만 싹 빼가지고 그다음에 요 기능만 딱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그거만 보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연결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가다가 막히니까 뭐 결국에는 거기서 과학혁명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과학혁명 구조가 환원주의는 개념들을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봐서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결정타는 뭐냐면은 그게 전체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어. 환원주의의 반대가 시스템적 사고라는 건데 시스템 전체를 보자는 거야. 이게 전일주의라고 해. 그러니까 환원주의의 반대가 전일주의인데 전일주의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환원주의랑 시스템적 사고란 말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세계는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체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인 거야. 그러니까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일종의 뭐랑 똑같냐? 일종의 우리가 보는 건 사회 실제론과 비슷하지? 실제로 사회가 존재한다. 단순히 S는 시그마 펄슨이 아니고 소사이티는 시그마 펄슨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영양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잡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 성분이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말이겠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전체를 이루는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상호 유기체니까 또 생명의 역사 나오잖아. 이런 것들 토인비 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지. 만약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귤이야. 귤 안에 D라는 성분이 있는데 A, B, C, E, G, F도 다 좋긴 좋은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산화 방지가 있는 게 귤에 있는 D라고 치자고. 그러면 귤에 있는 D는 이 성분, D 성분 자체만으로 이제 산화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환원주의는 이거거든. 환원주의는 D 자체만으로도 성분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전일주의란 거. 시스템 사고는 뭐냐면은 시스템 전체가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A는 또 뭐 B와 A는 E와 그다음에 얘는 얘와 깜빡깜빡이지. 이렇게 상호 복잡한 관계 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D까지 왔어. 이렇게 왔을 때 이때 D가 뭐 한다? 기능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D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A와 B와 E와 F와 G와 C가 B와 G가 E와 F가 그다음에 F가 D와 연결될 때 그때 이제 D가 진짜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D만 싹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D는 A, B, C, E, F, G가 없을 때는 작동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원주의란 건 뭐냐면 D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된다. 하지만 전일주의란 것은 뭐냐면 전체가 시스템 사고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개만 빼면 안 된다는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제약회사가 했거든. 귤에 보니까 D가 이제 이게 산화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야. 산화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딱 뽑아가지고 영양제 만들면 이제 대박 치겠네. 그걸 실제로 만들었어.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비타민이 있잖아. D, 귤에 DDD 있고 이걸 영양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D를 다 빼온 거야. 요거 빼오고 요것도 빼오고 D를 싹 빼온 거지. 다 빼가지고 D에서 하나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빼온 거지. 영양제를 만들어서 진짜 이제 먹었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며 오히려 암이 증가했대. 이게 지나친 환원주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그 말이겠지. 이게 환원주의인 거야.